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의 동네 책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네 사회학자 조형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이죠. 계급천장. 부제가 커리어와 인생에 드리운 긴 그림자. 이런 부제를 갖고 있는 계급천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영국 사회학자 샘 프리드먼 그리고 미국 사회학자 데니얼 로리슨이라고 하는 두 분의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요. 저는 동네 사회학자, 이분들은 세계구 사회학자. 격차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바라보는 입장을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이제 현대 영국 사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경영자나 전문직 같은 어떻게 보면 제일 특권층 이런 출신들이 엘리트 직종에서 성공하는데 역시 유리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간 계급이나 노동 계급 출신의 사람들이 이런 데서 올라가서 최고 엘리트 직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고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잘 통계적으로 잘 보여주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또 더욱더 잘 살펴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낮은 계급 사람이 엘리트가 되기 어려운 계급 천장이 올라가는데 딱 걸어막고 있는 천장이 존재한다. 이제 클래스 실링이라는 영어 표현인데 이게 아마 대체로 보면 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힘든 올라가다 보면 딱 가로막는 글래스 실링 유리천장이 있다. 아마 이제 거의 좀 맞춘 말인 것 같아요. 클래스 실링. 그래서 여성들도 그렇고 이를테면 인종적 소수자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겹쳐서 특히 계급적으로 좀 중하층인 사람들이 상류층 높은 이런 데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고, 그게 보면 일단은 통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막 해보면 예를 들면 노동계급 출신으로 최상층에 올라간 사람들이 상류층 출신으로 최상층에 올라간 사람들보다 임금이 한 16% 적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능력 차이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예를 들면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나온 노동계급 출신으로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나온 사람들 능력은 나름 뛰어난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최상층에는 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능력 문제가 아니다라면 도대체 무슨 문제냐? 그걸 이분들이 밝혀내려고 하는 게 이 책 전체의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독자분들께서 이 책 읽을 때 제가 장점을 꼽기 전에 조금 참으셔야 될 지점 얘기 드리고 싶은데, 앞에는 맨 처음 서문은 재밌는데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 계속 통계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대략 짐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영국에서의 사회조사에 기반한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얘기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통계를 동원합니다. 대신 굉장히 친절하게 그래프, 그림 이런 거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는 해줬는데 그 부분을 넘어갈 때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재미가 덜하고. 근데 그거 참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 좀 넘어가시고 그림 같은 거 보시면서 이런 얘기구나.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 책의 최고의 진수가 펼쳐지는데, 영국에서의 최상층 엘리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 175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계급 천장이라는 게 실제로 정말 존재하는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이 개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게 영국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잘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권 계급 출신들은 엄마 아빠 은행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젊은 시절에 직업을 탐색하고 그 커리어에 처음 들어갈 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엄마 아빠 은행의 힘으로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커리어를 두루 섭렵하고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나중에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일들.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는 시간. 뭐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 커리어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는 상급자들이 동종선호라는 표현을 쓰는데, 역시 이제 출신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유머 감각도 비슷하고 뭔가 마음도 통하는 게 있고 정서도 비슷하고, 그런 게 예를 들면 세련됨이라든지, 이분들 쓰는 표현 중에는 뭐 학습된 비격식성, 되게 자유롭고 캐주얼하게 옷 입고 막 편하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알고 보면 굉장히 학습된 거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결국은 이런 게 체화되어 있는 게 이른바 특권층,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배워온 사람들인데, 반면에 중간계급이나 노동계급 출신들은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할 기회가 없으니까, 비록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서 최고 명문대를 나왔어도 이 부분을 스킬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면 최고의 학력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뭐 예를 들어 업무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에서 결코 최상층이 되는데 문제가 없던 사람들도 중간계급이나 노동계급 출신들이 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최상층 출신으로 이런 자질들, 이런 문화적인 취향들, 이런 걸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사람들은 나중에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인터뷰 설명하면서 그걸 능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뛰어남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문화적인 어떤 특질들인데, 그걸 이제 능력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정당화하는데 포장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줄곧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단언하는 말씀드리는데 뒤로 갈수록 재밌습니다. 점점 더. 네. 이건 제가 안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나올까 어떨까 궁금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영국에서 그 연기자 집단을 또 많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웬 연기자냐 싶을 텐데, 영국이 이게 셰익스피어 연극 정통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영국 영화가 또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기자 풀도 굉장히 두텁고, 마치 우리나라 한국에서 오늘날 K-팝, K-드라마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는 문화 상품이듯이 영국에서 연기자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어퍼 클래스, 좀 상류 계급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영국에서 성공한 연기자들, 배우들은 압도적으로 상류 계급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두 사람 사례를 드는데, 물론 이제 가명입니다. 실제 사람이지만 이름은 가명 썼는데, 한 명은 네이선, 한 명은 짐인데, 네이선은 보면 아마 세계적인 배우래. 우리 아마 실제 이름이 나오면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세계적인 사람인데 인터뷰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완전 특권층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연기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연기 경력을 겪는데, 처음에는 막 이제 보면 사실은 연기 커리어 발전에 도움 안 되는 배역들, 아직 초보니까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거의 무급의 어떤 프로젝트성 연극들, 이런 거 나중에 길게 봤을 때 자신의 배우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될 배우로서의 능력을 키우고, 이런데 몇 년을 갖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면서 부모 덕이다. 자기 부모가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해라 라고 했고, 지금은 뭐 보니까 아마 굉장히 최고의 배우가 되어 있다. 근데 짐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초기 경력을 보면 이 사람의 못지않게 주목받았고 상도 받기도 했고 이랬던 어떤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도 말하면 제가 볼 땐 영국에서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도 경력도 길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출신이 노동계급 출신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넉넉한 게 없는 거죠. 어느 날 제안을 받아요. 뭐냐면 몇 년간 지속될 TV 연속극 드라마의 캐스팅을 제안을 받는 거예요. 되게 고민한 게 뭐냐면 배우 경력에는 이게 독이 된다. 왜냐하면
이 TV 드라마 오래 가는 거에 게다가 이런 배역을 맡으면 이미지가 고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더 큰 배우가 되려면 이거 맡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몇 년간 고정 수입이 들어온다는 걸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분은 지금 커리어가 거의 끝났다. 왜 그렇게 됐냐면 몇 년간 그걸 맡으면서 쉽게 말하면 하층 계급 노동자로서 알코올 중독자 연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다른 배역이 안 들어오고 계속 싸웠대요, 안에서.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타입으로 노동계급 묘사하는 거 자기 원하지 않는다. 막 싸웠는데 결국 이제 제작진과 계속 충돌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거의 커리어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 여기저기 많은데 이건 남성 배우들, 여성 배우들도 스테레오타입으로 요구되는 이런 배역을 쉽게 말하면 상류층 출신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고 심지어 여기 나오는 한 사례에 따르면 자기가 대본 써서 모노드라마 연극 만들어 성공한 다음에는 폭넓은 연기를 하는 대배우로 성장한 여성, 집안에서 연극 공연 올리는 비용까지 다 대줬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의 중하층 출신들은 그걸 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는 간호사 역만 18번 맡았어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연 재능 차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특히 영국 영화하면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 우리가 아는 많은 배우들이 사실은 그 최상류층 출신들입니다. 셜록, 유명한 드라마 셜록의 이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이 사람은 해로우 학교 나온 다음에 맨체스터 대학교 나와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연기를 잘하는 배우고 우리나라 영화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에도 나와서 굉장히 우리도 친숙한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틸다 스윈튼 여성. 이 스윈튼 가문은 굉장히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다이아나 왕세자비 돌아가신 그분과 여학교 동기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영국 배우죠.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 굉장히 인기 많았던 휴 그랜트. 이분은 전쟁 영웅도 나오고 총리도 나온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옥스포드 나왔어요. 이분들이 일단은 말이 달라요. 영국은 아마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영어가 같은 영어가 아니란 말이죠. 억양도 다르고 단어도 굉장히 많이 다른 걸 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어 토일렛은 노동계급이 쓰는 영어고 상류층은 절대 토일렛이라고 안 쓰거든요. 러버터리 아니면 줄여서 루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게 거의 일상생활 전체가 다 이래요. 다 이렇기 때문에 확연히 달라요. 억양도 다르고 이분들이 소위 쓰는 영어가 흔히 우리가 알기로 BBC 영어, 그 다음에 그쪽 용어로는 이 RP라고 흔히 줄여서 말하는 Received Pronunciation, 용인 발음이에요. 용인 발음. 영국 인구의 2%가 이거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어릴 때부터 그냥 입에 익은 발음이잖아요. 근데 중산층이나 노동계급은 이걸 배워야 돼요. 배워서 정말 잘해낼 수 있겠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과정인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고 배우의 중산층이나 노동계급 출신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 중에 예를 들면 게리 올드만이나 아니면은 리암 니슨 같은 사람들이 노동계급 출신인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할리우드 가버렸잖아요. 영국에서 성공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 진출을 해버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장벽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 젊은 배우 중에는 제임스 맥어보이, 스코틀랜드의 빈민가 출신이거든요. 이분은 정말 명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영국 배우들의 연기자들, 최상위층 배우자들이 상류층으로 거의 다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많이 비판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영국 사회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사례를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한편으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자질, 문화적인 특징이 계급적인 어떤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자원이 된다라는 아주 좋은 사례임과 동시에 한국도 그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도 이럴까요? 한국은 계급 간의 언어 차이가 그렇게 클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역시 그보다는 소위 말하는 지금 제가 막 흉내내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는 서울말, 소위 표준어
사투리 사이의 위계, 불평등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또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면 제가 그 동네 출신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사회에서 오랫동안 비록 사투리를 쓰더라도 경상도 출신 남자들은 차별받지 않아요. 서울에 와서 당당하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오랫동안, 그게 오히려 마치 이 힘의 상징인 듯이, 반면에 경상도 출신 여성만 해도 가급적이면 큰 소리 안 내려고 그러고, 또 다른 지방들 출신들은 대부분 더 그렇게, 이게 이제 역시 뭐랄까요, 현실의 권력 관계랄까, 위계관계, 이런 걸 좀 언어가 반영하는 면이 있어서 한국은 이런 면에서 영국 사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독자분들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이 사례들이 재밌는데, 마치 이 배우들이 쓰는 언어 문제처럼 한국 사례와 어떤 것들은 되게 가깝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떤 거는 이건 좀 한국은 다르지 않을까? 한국은 이 경우에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보시면서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독서하는 재밌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끊어진 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자. 우리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져 버렸다. 제발 다시 이제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게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났는데 지금은 용이 안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책의 주장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그 중에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사회적 상승을 이룬 사람들, 저 낮은 데부터 시작해서 막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꼭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권적인 배경, 특권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역풍에 맞서 싸우느라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혔던 걸 배우느라고, 아니면 그걸 흉내내느라고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게 때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 소위 옥스브리지 출신들 중에 최상층 직업까지 갔는데 마지막 최상위 단계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밌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토로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를 많이 했다, 그 흉내 내고 다 하고 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평생 동안 힘들었고, 마지막 순간에 뭐 예를 들면 회사의 최고 경영층이 되려고 할 때, 파트너가 되려고 할 때 그냥 그만뒀다라는, 그런 노력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제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좀 있었냐면, 저는 사실은 좀 평범하고 전혀 잘 사는 그런 집안 출신이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은 나름대로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좀 이렇게 욕심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막 클래식 음악 듣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그 훌륭한 문학 작품 같은 거 읽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동경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이 전혀 없어서 대학원 때 이후부터는 되게 제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막 돈 조금만 생기면 가서 CD를 1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를 막 사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는 막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책을 사서 막 읽는 거예요. 그 음악이 이런 거야, 배경은 어떻고, 막 읽어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저처럼 노력하지 않고, 예를 들면 유명한 어떤 악단의 연주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느 서양의 어느 악단의 연주는 어떻고, 근데 저는 전부 다 이게 막 배우려고 애를 쓴 거라 실제로 라이브로 들은 적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미세하게 캐치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 밑에 이게 있는데 저는 그럴 때 맞아, 저희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열등감 형성하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주류적인 정치적 견해, 뭐 좌우를 막론하고 좀 폭넓은 이런 쪽에서 하는 말들이 자꾸 상승해야 된다, 상승할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상승을 위해서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치러야 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니까 이를테면 문화적인 비용, 기회 비용, 이런 건 얘기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상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불평등이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냐. 불평등이. 우리가 이 사회에 만연해진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게 해주자.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최상층에선 포기하고 아니면 깊은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만드는 그런 일인가를 이분들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에 가진 어떤 장점이라는 표현보다도 가치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상승 이동하자, 기회보장 많이 시키자, 아니면 그렇게 해봐야 자꾸 대대로 이 불평등은 재생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책들은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보다 좀 더 나갔어요. 우리가 상승 이동을 설사할 수 있더라도 만약에 이런 고통을 치러야 되는 것이라면 그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유익하게 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좋은 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